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아스팔트 노화 방지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는 처음 나오는 문제니까 문제를 풀기만 해도 점수가 나오는 것은 원래 그 기본이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선택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노화 방지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노화라는 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노화라는 것은 자외선 때문에 일어나요. 자외선 때문에 일어나니까 노화 방지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자외선 우리가 얘기하는 차단제예요. 자외선 차단제.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화 방지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후보수 개념이 아니고요. 사후보수 개념이 아니고 사전에 차단을 해서 어떤 산화를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화 방지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원리 또는 기능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여기다 이제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 정도로 한번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능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기능과 보조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주기능은 어떤 부분이죠? 주기능은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자외선을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된다? 예, 산화가 억제가 돼요. 아스팔트의 산화가 억제가 된다. 산화가 억제가 돼요. 산화가 억제가 되면 만약에 산화가 된다면은 그 아스팔트가 경화가 되고 바스러져서 골재가 탈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떴던 탈리, 즉 우리가 얘기하는 박리나 포트홀을 억제하고요. 홀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서의 어떤 미세균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결국은 자외선 차단을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가적인 효과가 줄줄이 따라오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 즉 우리가 얘기하는 노화 방지제를 씀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주기능을 쓰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보조 기능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고분자로 된 그 물질을 표면에다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죠? 미끄럼 저항성이 증대가 될 거예요. 없는 것보다 점성이 더 크다. 미끄럼 저항성이 크다. 또 이제 골재에 대한 부착력이 증대된다. 부착력이 증대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맥곡을 막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불투수성이 증진이 됐을 거예요. 일단 포장의 강성은 크게 증진은 안 되지만 포장 강성이 미세하나마 미소하게 증진이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물론 뭐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조 기능으로 들어가는 건데 주 기능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자외선 차단제. 이 아스팔트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고 이제 이게 노화가 되면 경화가 되고 바스라지거든요. 부스러지면은 골재가 탈리가 일어나고 표면에 그게 발달이 되면 포트홀도 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죠. 채수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종류와 특징을 보시면 종류는 우리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자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고분자계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고무계가 있고요. 네, 플라스틱계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나온 거는 고무계인 SBR 개념의 그 어떤 노화 방지제를 얘기했죠. 플라스틱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거는 액상이에요. 근데 액상에다가 이제 고무나 이런 걸 넣느냐, 뭐 다른 걸 넣느냐 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역청제 개념이 있고요. 예, 역청제도 이제 산업 부산물계도 있어요. 부산물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지만 부산물에 대한 부분에서 완전 쓰레기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폐비닐. 예, 여기쯤 나가면 이게 이제 뭐 와닿는 게 없나요? 아, 이거 계질제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지. 뭐 알 수가 있죠. 폐타이어. 이런 것들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액상 제제로 만든 다음에 뿌려서 UV 코팅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용시 그 주의사항을 쓴다면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 시방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망양생제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접착층, 역청제로 접착층을 깔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재료의 보관, 딱딱하지 않게 온도나 서늘한 곳에다 보관한다. 살포, 그 다음에 양생, 이걸 굳혀야 되죠. 뭐 최소 시간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또 살포 같은 경우도 뭐가 중요하냐면 살포에 대한 순서도 중요해요. 살포에 대한 횟수도 중요해요. 정방향으로 왔다 역방향으로 와서 두 번은 살포를 해야지 겹침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비산에도 유의해야 하고요.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이게 꼭 무슨 시방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살포 거리는 어떨까요? 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제재를 뿌리는 것들은 한 50에서 60cm 정도 되죠. 왜냐하면 너무 멀면은 비산이 되고 너무 가까우면은 뭉침이 생기죠.
재료가 뭉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쓰는데 이런 부분은 실은 뭐 역청제 어떤 접착층 살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피막 양생제 살포한다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살포 방식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 재료의 기능이에요. 이걸 쓰므로 해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즉, 여기서 헷갈리시는 건 뭐냐면 균열 보수라는 얘기나 보수라는 얘기를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사후 보수 개념이 아니라 예방적 유지 보수 개념이죠. 예방적 유지 보수 개념이니까 유지 보수 개념이니까 어떤 부분이다? 예,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수라는 뭐 균열 보수다 뭐 이런 얘기 쓰면은 이건 또 좀 멀리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능에 대해서 주기능과 보조기능을 쓰고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해서 특히나 살포 순서 횟수 비산 거리 뭐 이런 내용을 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의 핵심 발전 방안이나 개선 방안 같은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얘기를 했다? 아까 부산물을 이용하는 거 있죠. 부산물, 폐타이어나 폐비닐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우수성이 있을 거예요.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성 비교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발전 방안에 어떤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 재료의 발전. 아니면 시공 방법의 발전. 시공 방법을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방법을 예를 들자면 노즐 바깥에다 후드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산 방지 설비요. 비산 방지 설비를 해서 어떤 이제 살포율을 높이고 비산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후드 같은 거 단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재료의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은 시공 방법의 개선 방안 같은 거를 마지막에 제시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에 답안 쓰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 나왔고요. 내구 수명 증진 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내구 수명 증진 원리가 뭐냐면 UV를 차단해서 내구 수명을 증진한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손상을 억제하는 건가요? 아니, 내구 수명을 증진하려면 노화나 손상을 어떤 걸 우리가 억제하느냐. 자,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포장 파손의 주요 요인을 보면 노화가 50% 내외. 그다음에 차륜에 대한 하중이 50% 내외예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비중을 보면은 조금 더 높게 보고가 되고 있죠. 얘는 한 뭐 55%, 얘는 한 45% 이런 식으로요. 노화가 포장 파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노화는 하중에 의한 어떤 파손이 아니고요. 환경에 의해서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파손은 하중에 의한 파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구성 증진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인 차륜 하중에 대한 부분 말고 어떤 식으로 UV를 차단하면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 얘기죠. 아니,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는데 그 용도도 모르고 사면 되나요? 그 용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좋다. 안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스팔트 산화에 의해서 뭐 균열이 발생되는 걸 억제한다. 또 균열이 아스팔트가 경화가 돼서 어떤 탈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냥 내구성 증진이라고 쓰면 안 되고 어느 손상에 유효하다라는 걸 쓰셔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구성 증진은 뭐예요? 너무 많은데.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종류하고 특징이 빠졌어요. 그죠? 예, 공법 유형에서는 이거 빠지면 일단 아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화 방지제하고 일반 예방적 유지 보수하고의 특징.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재료면은 같은 재료를 비교하셔야 돼요. 일반적 예방 유지 보수. 그럼 이거는 뭐 비일반적 예방적 유지 보수인가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법 대 기법을 비교하거나 방법 대 방법을 비교해야지 일반적 예방적 유지 보수라는 큰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세부 일부 있는 아이템을 비교한다는 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죠? 예, 요거는 좀 이상해요. 예, 빼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볼게요.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급원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시공 범위를 규정하고 자료를 확보한다. 이게 과연 예방적 유지, 우리가 얘기하는 노화 방지제의 전문 시방서 맞아요? 아니, 살포 거리는 50cm에서 60cm 사이로 한다. 그 이상 벌어질 때는 비산에 문제가 있다. 살포 순서는 지그재그로 하면서 우리가 리을자형으로 하되 역방향으로 한 번 더 해서 겹침을 확보한다. 뭐 이렇게 써야죠. 이건 아웃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통량 많은 구간에서 확대 실시한다.
예, 우리가 어떤 그 차별화를 낸다면, 논문의 결론을 낸다면 그 문제점과 구체적으로 실효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공 방법을 후드를 씌워서 개선을 한다든가 부산물 같은 것들을 연구 개발해서 경제성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지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드립다 많이 뿌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조금 포괄적이고도 정확하지 않은 얘기예요. 구체화되지 않은 얘기죠.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 하나 정확한 게 있나? 물론 예, 제일 잘 쓰신 걸 뽑은 거예요. 정의, 내구 수명의 증진 원리. 어떤 손상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없어요. 주기능이냐 보조기능이냐 이거 잘 모르겠고요. 이 얘기는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시공시 주의사항은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지 못하고요. 요 내용도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고로 뭐 한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얘기를 쓰세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외선 차단제인데 이걸 먼저 발음으로 해서 노화를 억제한다. 그 노화에 대한 손상이 뭐가 있는데 여기에 특히 탁월하다. 따라서 시공시 주의할 사항은 그 자외선이 침투가 안 되게 꼼꼼하게 살포해야 된다. 뭐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싸고 아주 질 좋은 노화 방지제를 만들 수 있다. 뭘로요? 부산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라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자, 이렇게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예, 요게 이제 이 답안을 어떤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답안들이 이렇게 쓰셨어요.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